15강의 2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언어 파트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쌤이 좀 미리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데, 그 댓글 달아준 친구 중에 필기가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준 친구가 있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찍을 때랑 또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업로드 시키는 거랑 조금 이렇게 제 여기 CI는 보이는데 안 보이게 또 잘리기도 하나 봐요. 아무튼 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좀 잘 몰라서 가급적이면 잘 보일 수 있게끔, 네. 이번엔 좀 더 줄여놓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얘는 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언어에 대한 얘기는 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언어라고 봤을 때 항상 머릿속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뭐냐면, 언어가 이제 4스킬이 있다. 그래서 4가지 기능이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는 목표는 의사소통이겠죠. 의사소통의 목표는 또 뭐겠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터퍼스널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잡고선 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디랭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버벌 랭귀지랑 non 버벌 랭귀지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아이 컨택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 톤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 뭐가 보이지 않아? non-verbal한 그런 에스펙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도 뭐냐면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입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이제 옛날에 이모티콘을 연구한 캐나다의 어떤 학자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눈을 많이 쓴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는 입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또한 문화의 영역이더라. 근데 요즘에는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왜?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사람들의 교류가 훨씬 더 잦아지고,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 을 겪긴 하지만 이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어시밀레이션, 우리 그 삐아제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부에서의 다름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동기화 시켜서 동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어커머데이션 하고, 그래서 이제 조정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나왔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랭귀지가 뭐 우리가 뭐 가르쳐 주진 않지만 바디랭귀지를 가르쳐주는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에서 줄 수 있는,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원격 수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얼굴을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는 바디 랭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장을 먼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연결시키자면, 죄송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리딩하는 거, 읽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풋이라면, 인테이크를 통해서 아웃풋이 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렇게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바디 랭귀지는 non-verbal 랭귀지의 하나의 영역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랭귀지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마다 다르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as with all aspects 이렇게 나왔어. aspect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측면, 뭐 factor 아니면 뭐 side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컴마가 있으니까 떠냈고요, 제가. 그래서 as with all aspects of body language 이렇게 나왔으니까 몸짓 언어, 그지? body language의 모든 측면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는 누구냐면 developing, 이게 주어겠죠. developing your gestural ability 이렇게 나왔어. develop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있는 거에서 go further, 그죠? 한 단계씩 더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gestural ability가 있대요. 그죠? ability 능력
이라고 하는 거 늘 동의어 찾아서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어 능력 같은 경우는 보통 proficiency나 competence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기서 gestural ability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그냥 그 뭐라 그러지?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공적으로 들어가자면 언어 전공을 하게 되면 언표 내적이다, 언표 외적이다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언어가 주고 있는 텍스트 메시지 그대로이냐 아니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간을 읽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게 사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딱 내뱉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그냥 그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뜻을 그래서 보통 왜 여자의 대화법과 뭐 남자의 대화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격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gestural ability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짓 언어 다시 말하면 그냥 텍스트 메시지 말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말뜻을 알아차리는 거. 제가 읽었던 전공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엄마랑 길을 가는데 아이가 엄마 저기 사과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엄마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사과 좀 사주세요라고 했는데 엄마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사과가 맛있어 보여요. 되게 좋아 보여요라고 하면 거기에만 그냥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네. 정말 사과가 맛있네.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하면서 간다면 이 아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는 잘 되지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하는 그 텍스트 메시지 안에서도 아이가 보여주는 표정이나 손짓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담겨진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언표 내적인 그런 의미 그런 것까지 읽어내주는 능력을 gestural ability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gestural ability를 갖다가 읽어내는 거,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을 점점 이렇게 개발시키려면 사실은 경험치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뭐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starts 시작한다. 동명사 주어라서 3인칭 단수 S로 받았고요. with learning 배우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how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여기에서 read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이에 accurately 이렇게 나왔어. precisely 이것도 좀 같이 동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알아차려 주는 거야. 읽어내 주는 거야. 되시겠죠? 그러니까 understand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read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other people signal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호 있잖아. 그냥 말 말고도 좀 얘가 알아차려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호를 잘 읽어내준 거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주는 거 인지를 배우면서 시작되더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주제 문장으로 첫 번째 뚱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onfidence와 natural gestures. 그래서 이런 자신감,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이때 내추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타고난 본능적인 그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 이거는 나도 모른다기보다는 본능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생태학적인 그래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도 이제 배우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100% 이제 본능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그지? 그런 제스처라고 하는 것들이 go hand in hand. 여러분 hand in hand 하게 되면 손에 손을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연관되어져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걸어간다.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그냥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because insecurity 어떤 것들 불안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뭐 anxiety 같은 것들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nervousness라는 거는 되게 초조하고 뭐 이렇게 다 불안한 거잖아요. 그쵸? 신경이 막 곤두쓰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 lead to 하게 되면 result in 가도 상관없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bring out, 뭐 bring abou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가 원인이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인과관계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동요 찾아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얘네들을 쭉 보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3학년 가면은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화살표를 쳐라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불안감과 초조함, 다시 말하면 이런 부정적인 정서들이 어떻다? 어떤 것들을 이끌어주냐면 jerky movements. 이때 jerky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몰라도 어떻다는 거야. 뭔가 되게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주거든.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부자연스러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어떤 그 행동, 몸짓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초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과 이렇게 뭐랄까 편안한 그런 것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나 이런 거에는 불편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눈빛과 표정만 봐도 아 제가 전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귀신같이 잘 알아차린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 읽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만큼 여러분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one of the best ways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당연히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왔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들인데 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냐면 to quiet. 여러분 quiet은 이렇게 be quiet 하게 되면 조용한, 다시 말하면 진정이 되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진정시키는. 얘도 동요 찾아보세요. 되게 잘 나오거든요. 반이어 문제로도 잘 나오고 이번 3학년 6평에서 그 어휘 찾기 문장에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 한참 나오다가 이제 사라진 유형인데 그런 유형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이제 아침에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올 때 어휘 같은 경우는 늘 반이어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이어에서도 좀 잘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insecurity나 nervousness를 anxiety로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이런 anxiety, 이런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려주고 release 해주는 거. 그치? 이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이거든 to learn 하는 거래요. 뭐 하는 거? 이때 to learn 뭐 보통 생략 안 하죠. 전에는 뭐 do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생략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글쎄요. 안 친절해요. 안 친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어법은 여튼 무질서함 그다음에 언어적인 혼동을 갈라내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 앞쪽에서 한번 배웠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연결해 보자면 여러분 자신의 불안감을 어떻게 이렇게 안정시켜주고 좀 덜어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야 배우는 거거든. 많은 것을 배우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때 as는 부사 역할. 아주 많이. 그 다음에 as possible 하게 되면 가능한 한.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요. about 한 다음에 이 뒤에 것 나왔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배우면 되냐면 whatever만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whatever situation에서 이 뒤에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죠. ever가 들어가면 뭐뭐이든지라고 설명만 들어가 주면 되고 그래서 whatever situation you are about to enter 한 다음에 여기 빠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시겠죠? be about to 동사 원형이에요. about 전치사고 그러면 뒤에 ing 나와야 될 것 같은데 to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래서 수거처럼 쓰이는 거고 be likely to 동사 원형, be about to 동사 원형 이런 것들 외워두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튼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경험치를 높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사회생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과 겪으면서 이렇게 갈등도 컨플릭트 같은 거, 그치? 이런 갈등들도 갈등 위기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거나 위기가 안 오는 사람은 절대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몇 살 때 언제 이렇게 만나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고 해결해 나가느냐. 이제 그거에 있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이런 속상함이, 이런 거는 하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나 그런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하셔야죠. 훨씬 더 어떻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경험치도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gesture ability,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말로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적인 것들, 그런 의미를 읽어내 줄 줄 아는 능력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연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처음에 막 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진짜 막 이러는데 예 나중에는 알게 되면 아 그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뭐 그런 것들처럼 꼭 연애가 아니어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실 때 이런 경험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이제는 이게 다 보이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when절을 그대로 떠야겠지. 그래서 when you know, 그 다음에 know에 대한 목적어. 위에 보시면 realize, know, 뭐 learn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치? 예, 그래서 보시면 how to read people's body language. 아까 말하는 body language 이거 뭐라 그랬어? gesture ability를 알아내는 거, 읽어내주는 방법을,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바디랭귀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인터프레트 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디코드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한다면, 할 줄 안다면, you have a great source. 여러분은요, 엄청난 자원, 그지? 원천,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래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원이냐면 원천 재료라면 of inside information constantly 한 다음에 available은 여러분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반드시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우리 토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available information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보호로만 쓰이는 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네, 보시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바디랭귀지를 읽어내는 방법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gesture ability를 그거에 대한 proficiency가 어떻게 돼요? 점점 develop 되고 향상이 되어지고 improve 나아진다면 you have a great source of inside information. 이게 바로 뭐예요? 원표 내적인, 그지? 속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의미가 이건데, 그러니까 inside 뭐 센스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사람의 속마음, 진짜 리얼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의 원천이 되고 있어. 소스가 쌓이는 거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지. 되시겠죠? 그래서 the body,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much better indicator.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보다 몸으로 표현해 주는 거 있잖아. 여기서의 몸은요, 눈짓, 표정 다 들어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gesture, 이렇게 손 움직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웃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 좋은데요. 뭐, 이런, 좋지만 싫을 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예 표정을 봐도 알고, 예,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우리 분당 친구들은 굉장히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편이라 뭐 이렇게 걱정 뭐라 그러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읽기가 더 쉽긴 한데, 네, 그리고 또 바로바로 잘 표현도 하죠.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ody language라고 하는 거, body라고 하는 것은 much better, 훨씬 더
더 나은 인디케이터다. 인디케이터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예, 그죠? 굉장히 잘 나오고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인디케이터. 그래서 환경의 지표다라고 했을 때, 오염의 지표다 했을 때도 인디케이터라는 단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3학년이 되면은 더 자주 보게 될 단어예요. 그래서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나은 인디케이터를 알려주는 것들이거든. 지표가 되거든. 뭐에 대해서? True emotions, 그지? And feelings, 진짜 마음, 요거죠, 그렇죠? 예. 진짜 감정과 진짜 이런 정서, 다 같은 얘기죠. 느낌 이런 것들, 감정들을 훨씬 더 잘 드러내주는 인디케이터고요. Simply because,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don't try to mask. 마스크는 뭐야? 가리는 거잖아. 그지? hide 하는 거죠. 앞쪽에서도 제가 동의요. 잘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conceal 하는 거. 그지? 반대말도 알아둬야겠지. reveal하고 expose하고 이런 것들. 요 단어도 동의어랑 반의어 찾아오기. 그래서 mask their bodies, revealing signal 이렇게 나왔네. revealing 뭔 말일까? 드러내는, 그지?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런 시그널들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말은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onsciously, 그죠? purposely, intentionally. 다시 말하면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되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조심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인지적으로 이렇게 말을 거르는 것보다 내 몸은 어때요? 훨씬 더 솔직하게 1차원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싫으면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표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포커페이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잘 안 돼서 사실은 처세술에 좀 능하려면 이런 포커페이스도 잘 되고 좋고 싫음에 대해서 잘 가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편이라 그렇긴 하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이것도 성격 차이인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감정을 더 잘 드러내 준다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뭐 그러는 것들. 예.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they don't even realize. 그들은요 어때? realize 아까 인지 그지? 머리 동사지? 그래서 심지어 잘 깨닫지도 못해. 뭐를? Those signals are happening. 그러한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돼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다? 훨씬 더 솔직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다음에 6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바로 말하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5번 문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allow 오형식 동사지. 그래서 사다리 쳤어요. 이것은 가능하게 해주는데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 너로 하여금 to understand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understand도 무슨 동사야? 인지 동사. realize, cognitive 쪽이죠. recognize 이런 단어들 다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지하는 거야. 근데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훨씬 더 쉽게 understand people's true feelings.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훨씬 더 잘 read,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경험치가 쌓이면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건 싫다는 거구나.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espond, 반응을 해줄 수 있죠. in a way,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근데 그런 방식으로 makes 사다리 쳤어요. 사람들이 feel really good.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뭔가를 얘기를 건넸는데 상대의 어떤 말 말고도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언표 외적인 거 말고 내적인 거, 속마음이 이렇게 제스처나 이런 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좀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럼 나도 좀 말을 좀 더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한번 해볼까? 이 사람 좀 긴장하고 있구나. 그럼 좀 더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게 말을 한번 건네볼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종의 스킬 같은 것들이죠. 테크닉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전화 예절 했을 때 그 어떤 친구는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이제 뭐 5분밖에 시간 없어 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친구는
되게 또 이렇게 어떤 스킬풀하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질문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gesture, non-verbal languag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도 반응할 수 있다. 지금 respond 많이 나왔지? 우리 앞쪽에서도 recognition과 response 나왔었어. 그 다음에 intention, 언어에 왜 갑자기 의도가 나오나요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purpose라든지 아니면 목표, 언어의 목표,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서 글들을 맥락상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they want to please you 이때 동사지. 예, 그래서 여러분을요 in return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in return은 뭐냐면요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답으로 그래서 그들이 want to please you.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부드럽게 나를 기분 좋게 해줬네. 그럼 나도 이제 이 사람 좀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 물론 이거는 레포 형성이 어느 정도 되면서 서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뭐 너무 싫으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겠죠. 그러나 적정 수준의 어떤 기본적인 매너, 그지? 그런 것들은 넘으면 안 되겠지, 그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그쪽에서도 나를 기분 좋게 해주겠지. 이때 하이픈 걷는데 부연 설명이고 컴마 위주로 하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s another way of saying 또 다른 하나의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거다? non-verbal language도 되게 중요한 뭐다? 수단이다. 언어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you will have some serious charisma. 다시 말하면 카리스마가 뭐니 얘들아?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어. 뭐냐면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끄는 매력 같은 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소리만 지르고 무섭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되게 뭔가 끌린다,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내 얘기를 더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카리스마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카리스마가 쌓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원서 나와 있죠? 네. How to succeed in every business and social encounter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셜 스킬을 이제 임프로브 시키는 방법들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non-verbal language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